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,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, 바로 아기 피부 문제에 대한 거예요. 네, 특히 신생아한테 흔히 보이는 그 노란 딱지 있잖아요. 이게 지루성 피부염이다, 아니다, 태열이다, 뭐 이런 말들이 많아서요. 혹시 아토피는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.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아기 머리 딱지의 정체가 뭔지, 또 흔히 말하는 태열이 의학적으로는 어떤 건지, 아토피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. 네, 핵심만 딱 짚어서 불안감보다는 정확한 정보로 딱 무장하는 게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그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진짜 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. 생후 한 달쯤 된 아기 머리에 노란 딱지 생기는 거요. 맞아요. 처음에는 약간 기름진 비듬? 그런 느낌이다가 나중에는 좀 딱딱하게 마른 노란 껍질처럼 변하기도 하고 눈썹이나 귀뒤 같은 데도 그렇고요. 그거 딱 보면 이게 뭐지? 하고 덜컥 놀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근데 병원 가면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딱 진단을 받는데 또 집에 오면 어른들이 아이고 태열 올랐네 뭐 이러시니까 좀 헷갈리실 수밖에 없죠. 도대체 이 태열이라는 말, 이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? 아, 네. 바로 그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청취자분께서도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태열이라는 건요, 의학 교과서나 뭐 진단서 이런 데에는 전혀 없는 용어입니다. 네, 정식 진단명이 아니에요. 그냥 예전부터 아기 피부가 좀 붉어지거나 열감이 느껴지거나 뭔가 막 올라오면 어른들이 경험적으로 아이고 아기가 속열이 많아서 그렇다거나 뭐 엄마가 임신 중에 뭘 잘못 먹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부르던 말이 좀 굳어진 거죠. 그래서 사실은 뭐 지루성 피부염일 수도 있고 땀때일 수도 있고 또 초기 아토피나 접촉성 피부염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상태를 그냥 뭉뚱그려서 부르는 약간은 좀 모호한 민관 용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런 불명확한 용어 때문에 부모님들이 더 걱정하시는 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아하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어떤 딱 정해진 의학적 상태라기보다는 그냥 옛날부터 여러 피부 증상을 통칭하던 그런 경험적인 표현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럼 아기 머리에 생기는 그 노란 딱지, 그거는 의학적으로는 지루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. 네, 맞습니다. 가능성이 높죠. 그럼 그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상태인 건가요? 지루성 피부염은 그 이름 그대로 피지 분비가 좀 왕성한 부위에 생기는 염증을 말하는 거거든요. 신생아들은 태어날 때 엄마한테 받은 호르몬 영향이 있어요. 그래서 일시적으로 피지 분비가 좀 활발해집니다. 근데 여기에 원래 피부에 살고 있는 말라세지아라고 하는 뭐 일종의 곰팡이균인데요. 이게 피지랑 각질이랑 막 엉겨 붙으면서 약간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. 아하, 곰팡이균이요? 네. 근데 이게 뭐 나쁜 균이라기보다는 원래 피부에 있는 상재균인데 환경이 맞으면 좀 증식하는 거예요. 그래서 특징적인 게 보면 기름진 노란색 각질이나 딱지 같은 형태를 띠고요. 주로 두피, 눈썹, 코 옆, 귀 뒤 같이 피지선이 좀 발달한 곳에 잘 생겨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. 대부분은 가렵지가 않아요. 아, 가렵지 네. 않다. 그래서 아기가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거나 보채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. 그리고 보통은 생후 한 6개월에서 길면 1년,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아, 가렵지 않다는 게 정말 큰 차이점이겠네요. 아토피랑은요. 네, 그렇죠. 그래도 부모님 마음이라는 게 아기 피부에 뭐라도 보이면 혹시 아토피 아닐까 이렇게 덜컥 겁부터 나잖아요. 특히 얼굴이나 머리에 그러면 더 그렇고요. 아, 그럼요. 그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고요. 근데 두 질환은 조금만 자세히 관찰하면 양상이 꽤 다릅니다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루성 피부염은 기름지고 노란 딱지, 그리고 가려움이 거의 없다는 게 특징이죠. 네네. 반면에 아토피 피부염은요, 주로 피부가 좀 건조하면서 붉은 습진 형태로 나타나고요. 무엇보다도 아주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해요. 아, 가려움증이 심하다. 네,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기가 긁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나타나는 부위도 약간 다른데요. 아토피는 주로 뺨이나 팔다리 바깥쪽, 몸통, 아니면 피부가 접히는 부위, 이런 데 잘 생겨요. 지루성 피부염이랑은 좀 다르죠. 물론 아주 초기에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. 하지만 극심한 가려움증이 있냐 없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감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. 이제 지루성 피부염으로 보일 때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게 좋을까요? 그 딱지 같은 거 막 억지로 떼어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.
아, 네, 맞아요. 그거 절대 안 됩니다. 억지로 막 문지르거나 떼면 피부에 자극만 더 심해져요. 두피에 있는 딱지는요, 목욕할 때 미지근한 물로 좀 불려주세요. 그리고 뭐 베이비 오일 같은 거 살짝 발라뒀다가 한 몇 분 뒤에 아주 부드러운 아기빗 있잖아요. 그걸로 살살 빗어내면 저절로 조금씩 떨어져 나옵니다. 아, 오일 바르고 빗으로 살살. 네, 그리고 피부 자체에는 그냥 순한 보습제, 너무 유분기 많지 않은 걸로 가볍게 발라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물론 염증이 너무 심해 보이거나 막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 싶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보셔야 하고요.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기가 특별히 불편해하지 않으면 너무 걱정 말고 좀 지켜보자 이거예요. 대부분은 정말 시간이 해결해 주거든요. 네. 결국 아기 피부라는 게 아직 미성숙하니까 이런저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고 지루성 피부염은 그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일 수 있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태열이라는 좀 막연한 표현에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이게 지루성 피부염인지 아니면 혹시 아토피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인지 이걸 좀 차분하게 관찰하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어요. 맞습니다. 정확히 아는 게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주는 거죠. 네. 오늘 아기 지루성 피부염과 또 태열이라는 말에 얽힌 오해들을 좀 풀고요. 아토피와의 차이점, 그리고 기본적인 관리법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. 핵심은 역시 정확한 관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좀 침착하게 대응하는 거겠죠. 네, 맞습니다. 특히 아기가 가려워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잔다면 그 지루성 피부염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니까요.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오늘 저희 이야기가 아기 피부 문제로 마음 졸이고 계실 창취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명확한 정보 그리고 작은 안심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이 태열이라는 용어처럼요.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편하게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말들이 때로는 의학적인 이해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좀 혼란을 주거나 불필요한 불안감을 키우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. 청취자분께서는 이런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남겨보면서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